집값을 얘기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요. 현재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집값이 지금 조금 이상한가?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은 언론에서 지금 집값이 바닥을 다졌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곳에 가면 뭐 집값이 올랐다. 이런 말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뭐 당연히 집값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지금은 집값이 다시 오르는 걸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언론이나 또는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될 겁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시죠. 집값이 진짜 오르는 걸까? 오른다는 뜻은 뭐겠어요? 바로 산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사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사지 않는데 오르는 건 없죠. 주식도 누군가 사야 오르는 거고요. 주식이 나와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부로 한 81,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달 적립식으로 했던 그 주식을 전량 다 매도했고요. 제가 이제 55,000원일 때부터 같이 좀 사서 모아가면 좋다. 뭐 최소한 8만전자는 다시 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근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뭐 55,000원에서 전량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립식으로 산 거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 한 3-40% 정도 됐는데 이제 국내 주식은 그래도 저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고요. 제가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도 정리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원래 그릇이 그 정도입니다. 그릇이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 수익이 나면은 원래 정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이제 추후 투자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릇에 따라서 계속 투자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정리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본인 그릇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오른다는 뜻은 산다는 뜻이잖아요. 누군가 집을 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른다 하는 걸 보면은 누군가 산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사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주택 거래량 추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살색이 전월세고요. 회색이 매매입니다. 그러면 2024년 2월이 여기니까 2023년 2월부터 1년 동안의 이제 거래량을 표로 나타낸 거죠. 1년 동안 지켜보게 되니까 지금 전월세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대략 지금 20만 건에서 27만 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전월세는 이 정도 거래가 되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매매를 한번 보게 되면은 매매는 지금 4만 건에서 뭐 5만 건 사이를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정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매매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죠. 오히려 전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되는 물량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뜻은 바로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는 뜻이고 사지 않는다는 말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인 거죠. 보시면은 전월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는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매매 대신에 전월세로 좀 선택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던 2020년 이때는 거래가 몇만 건 정도 됐어요. 궁금하시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때는 이제 그래프가 요 정도 파란색 선 정도 되는 높이고요. 11만 5천 건이 한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1만 건, 10만 건, 10만 5천 건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최소 10만 건 이상이 거래가 됐다는 거죠. 한 달에 10만 건 이상이 거래가 되면은 굉장히 뜨거운 이제 부동산 시장이고 지금 한 4만 건 정도 거래가 되면은 굉장히 식은 부동산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중간값,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집값이 뭐 폭등하거나 폭락하지 않았을 때가 한 6, 7만 건이거든요. 6, 7만 건 정도 오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겨울은 좀 지났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표를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하면 좋고요.
지금 대부분은 전월세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언론만 지금 집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언론의 주인이 누구냐? 보통은 건설사들이 언론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건설사가 그래요. 뭐 집값이 오른다, 어디 아파트 분양한다, 어디 역세권이 된다, 이런 뉴스들을 내는 특정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 언론들에 휘둘리면 안 되고요. 지금 언론만 집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봤던 대로 지금 집을 사는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실제 거래도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거래가 안 되다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물이 진짜 늘어나나 그 매물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물이 8만 3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물이 7만 건에 육박했다. 그리고 8만 건에 육박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벌써 8만 건을 넘어서 8만 3천 건까지 올라왔습니다. 경기도는 15만 건을 돌파했거든요. 이 수치가 우리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최대치입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의 숫자를 나타낼 만큼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추세가 이제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 1년 동안에 매물이 42.3%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한 거죠. 집값이 오른다는데 왜 팔까? 궁금하잖아요. 집값 자꾸 오른다고 하는데 왜 팔까? 이거는 언론은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실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상당히 고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심합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은 더 안 사는데요. 좀 이상하죠. 수도권을 더 살 것 같은데 수도권을 더 안 사요. 이제 한번 자세하게 또 우리가 표로 보면은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방, 전국, 수도권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지방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전월세 거래는 9만 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는 수요는 한 2만 4천 건 정도 일어났죠. 그러면 대략 수치로 따지면은 한 4분의 1 정도가 집을 사는구나. 전월세 및 매매 거래량에서 4분의 1 정도가 집을 사는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전국을 보면은 26만 명이 전월세 거래를 했고요. 4만 3천 명이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뭐 대략 한 6분의 1, 그러니까 거래한 사람들 중에서 6분의 1은 매매를 했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죠. 지방은 아까 4분의 1 수준이었는데 전국은 6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더 줄어들게 되겠죠. 수도권은 보게 되니까 지금 17만 명이 전월세 거래를 했는데 집을 산 사람은 18,0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뭐 한 10분의 1 정도 되죠. 10명 중에 1명만 매매를 선택했고 나머지 9명은 전월세를 선택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집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더 전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은 특성상 보통은 이제 매매하는 수요가 높거든요. 시골집 같은 경우에 보면 전월세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본인 집에 들어가 있고 이제 시골에 이제 내가 전월세를 들어가려고 찾아보면은 전월세 자체가 많지 않아요. 지방은 특성상 원래 매매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투자 수요도 있고 그 투자 수요가 집을 다 실거주하지 않으니까 보통은 전월세를 많이 내놓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니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1명만 매매를 하고 있고 9명은 전월세를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지금 수요가 줄어 있구나. 근데 이제 아무리 언론에서 오른다 이렇게 펌프질이라 그러죠. 그 펌프질을 하는데도 왜 안 살까? 사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삽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못 사고 있는 거고요. 가격이 비싸서 못 사게 되면은 당연히 매물은 늘어나게 되겠죠. 거래는 안 되고 매물은 늘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은 뭐 KB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아직도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 사면 좋을까? 수요가 몰릴 때 사면은 좋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때 딱 사고 딱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물론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적립식으로 샀을 때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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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아서 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돈을 번 거지, 우리가 바닥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집은 분할 매수가 안 되다 보니까 최대한 사람들이 바닥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바닥은 모르지만 이러한 물결 사이에서 그냥 대충 흐름을 좀 알면 좋은 거죠. 내가 뭐 이때 산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고요. 뭐 이때 산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때 공부를 했고 이때 관심을 가졌고 좀 결단을 내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고, 이때 못 사서 너무 아쉽다, 내가 이때 샀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걸 또 다 맞추겠어요. 그럼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고, 옛날에는 이런 데이터가 없었잖아요. 뭐 이거 보고 했나요? 그냥 부동산 가서 요즘 집값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투자를 했지,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활용하면은 뭐든 활용이 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뭐 저거는 제가 일예로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지만, 저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집값의 방향이라든지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좀 공부하면 또 좋긴 한데 언제 또 바쁜데, 생계가 바쁜데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런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와서 알려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